바로 한때 20만의 고려인이 우리 문화를 지키며 살았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신안촌 마을. 이곳은 1920년대까지 해외 독립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이곳에 살던 20만의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려인들의 대규모 디아스포라. 광주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기념 동행열차 탐방단이 80년 전 고려인들이 당했던 고난과 죽음의 길 6,500km를 따라갑니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4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 2세 김울리아나 씨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연해주에 살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그 길을 8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금 준비를 하세요. 곧 가면 마음에 그 어떤 내 그거 다 바뀌었는 거.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을 기념한 동행열차 탐방단은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극동의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남쪽으로는 한반도, 서쪽으로는 중국 만주와 인접한 국경 도시이며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군사항이기도 합니다. 군사항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무역은 이웃 나우카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남북한, 일본, 중국과도 교역이 많고 각종 국제대회, 학술회의 등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한국과 중국의 관광객이 많이 찾기도 합니다. 블라디보스톡 중앙역. 이 역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종착역이며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에서의 이동은 주로 기차입니다. 이 역에서 만주를 지나 치타역으로 가는 노선과 하발롭스크, 이루크츠크를 경유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출발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50년의 대공사였습니다. 1860년도에 시작해 블라디보스톡까지 최종 완공은 1907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906년 최종 개통 당시 사용된 증기기관차입니다. 당시 이곳에 살던 20만의 고려인이 영문도 모른 채 이 기차를 타고 낯선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을 함경도 사람들은 해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족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1860년대 한반도에 기근이 들자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진 이곳으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옥당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자나 콩, 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의 북부 지방의 생태계와 거의 맞아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국에서 심던 씨앗들 가져와서 하게 되고 심지어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벼농사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벼들 많이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환경이 되어서 아마 자연 환경이 그렇게 기후 조건이 맞아서 이곳에서 정착한 것이 많이 이렇게 보탬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가 봅니다. 역사적으로 연해주 아무르강 요역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활동 무대였죠. 강 주변에서는 지금도 발해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한때 발해의 수도 남경부가 이곳이었으며 한말 일제강점기 이곳은 무장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근거지였습니다. 발해 유적지예요. 발해 성터입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휘종과 함께 고종의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은 1910년 이곳에서 13도 의군을 조직하여 무력 항쟁을 벌입니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이상설은 유해를 아무르강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917년 사망합니다. 이곳이 이제 이상설 선생 유허비가 있는 곳이고요. 이상설 선생님 하면은 이 연해주에서 대표적인 독립운동 투사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준 열사, 위위용 열사와 함께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우리의 독립을 전 세계를 향해서 주창했던 그런 분이시고, 이 헤이그 만세 사건 때문에 사형 언도까지 받았던 그런 분이시죠. 그 이후에 1910년에 연해주로 건너와서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또 외교적인 노력의 한계를 느껴서 연해주를 근간으로 해서 무장 독립투쟁 운동을 최일선에서 지도하게 되는 것이죠. 연해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살았던 집입니다. 최재형 선생은 광산업으로 돈을 모은 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특히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촌 유적지입니다. 강제 이주 전까지 연해주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1937년 당시 연해주에는 20만의 고려인이 살고 있었고, 한글 학교는 물론 사범 학교까지 있어 우리 문화를 지키며 살아온 곳입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 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였고, 20만의 우리 민족이 민족성을 지키며 살아온 신안촌.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이 신안촌에는 사실은 많은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계셨고, 여기가 독립운동의 본산이었기 때문에 1920년 4월에 한 달 전에 러시아에 의해서 일본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보복한다는 이유로 이 신안촌을 일본이 기습해서 방화하고 살해하고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안촌 사변이라고 그러고, 그 이듬해에는 자유시 사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1937년에는 고려인 강제 이주 사건, 39년에는 사할린 강제 징용 사건, 이런 4대 비극 사건이 이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의 블라디보스톡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려인들의 뿌리째 뽑혀서 중앙아시아로 집단 강제 이주당하고, 이곳은 뿌리가 뽑혀버리고 독립운동마저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빚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한을 상징하는 기념탑이고요. 이게 이제 북한 동포를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해외 동포를 상징하는 탑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해주로 이주를 시작한 것이 1860년대. 벌써 150년이 지났습니다. 가난과 기근을 견디지 못해 당시로서는 신천지인 이곳의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고 벼농사도 성공시켰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곳에 이주해온 한민족을 까레이스키, 즉 고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인들은 한민족의 전통과 혼을 이어가기 위해 고유 문화와 풍습을 보존하고 민족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후세 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고 있던 역사고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배우고 연해주를 잘 배우지 않다 보니까는 약간 소외된 우리 민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울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고려인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블라디미르 조와 함께 공연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오면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아직까지 본인들은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국적은 다르지만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아직까지 고수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 아직 있으셔서 이번 동행열차 탐방단에는 특별 공연단도 함께 갔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블라디미르 조, 고려인 아리랑은 처음 듣는 곡입니다. Шум тракторов разбудил вековое молчание. Колхоз преобразил степь. It's our self-identity because Koreans live abroad, away from the Korea, and it always makes us feel united. Makes us feel united. 흥겹게 북을 배우고 있는 소녀들은 모두 고려인 4세들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우리 악기도 배우고 스트레스도 푸는 것이 마냥 즐겁다고 합니다. 배운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이 잔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만나서 재밌어요.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의 평화로운 삶은 제정 러시아의 붕괴와 함께 크게 흔들립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레닌의 볼세비키, 즉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러시아는 혼란에 빠집니다. 당시 연해주도 제정 러시아를 지지하는 백군과 소비에트 공산화를 지지하는 적군 간의 내전이 상당 기간 계속됩니다. 마침내 적군이 승리하고 스탈린이 당 서기장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앞둔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의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라는 명령서에 사인합니다. 카자흐스탄, 도백까지 쫓겨나는 것이죠. 1990.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려인 20만 명의 6,500km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80년) 전 17만 5천의 고려인이 출발한 우슬리스크역. 80년 후 이곳을 찾은 동행열차 탐방단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블라디미르 조와 호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 장소는 역 대합실입니다.
역시 좋은 음악은 민족과 세대를 떠나 깊은 울림과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뒤로하고 고려인 디아스포라 동행탐방단은 80년 전 고려인들이 겪은 고난과 역정의 길을 함께하기 위해 시베리아 6박 7일의 횡단 열차에 탑승합니다. 네, 저는 지금 우수리스크역 출발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80년 전 이곳 우수리스크역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고려인들이 6,500km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위해서 출발한 역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한 맺힌 강제 이주의 길에 나섰던 곳이기도 하지요. (1937년 9월부터) 시작된 고려인 강제 이주는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열차는 증기기관차 우스리스크에서 카자흐스탄 우슈토베까지 40여일 걸리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화물칸에 탄 17만의 고려인 중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스탈린은 강제 이주 전 사전 검문을 통하여 1,500여 명의 고려인을 총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 이주 반대 소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강제 이주는 일본과의 전쟁을 앞두고 얼굴이 비슷한 고려인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식량이 부족한 소련에서 중앙아시아 농업 인력을 늘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8월의) 시베리아는 덥습니다. 한낮에는 섭씨 30도가 넘다가 밤에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는 1937년 가을에 시작하여 영하 40도에 달하는 겨울철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베리아의 상징 자작나무는 눈부신 흰색 그대로입니다. 긴 여정의 기차 여행에서 같은 칸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친구가 됩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불편함을 같이 겪다 보면 한 식구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름대로 너무 한가하다. 정말 우리는 바쁜 세상에 살다가 이 한가한 들판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60여 년 동안의 내 생활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넓은 평야를 보면서 여유로움을 보면서 고려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마을이 우리 구에 있어서 그동안에 관심 가졌으나 깊게 알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 그리고 그 길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말 여유롭게 좀 해보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부채에 그림을 그려서 여름엔 귀한 손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탐방대원의 일행이면서 통역을 맡은 울리아나 씨. 80년 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탔던 기차를 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보았던 자작나무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남이 좋다고 이런 선물 받을게 너무 좋네요. 탐방단 횡단 열차는 우기의 시베리아를 달립니다. 시베리아의 많은 땅이 이렇게 여름에는 습지가 되고 겨울에는 얼어붙는 동토의 땅이 됩니다. должны быть счастливы. Но из-за того, что они так бедно живут, мы никогда не умеем.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권리를 강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О, папа!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моя бабушка и родители, когда маленькие были, ну, они, конечно, еще не женаты были, они, как его, их тоже в этом составе. Ну, скажи, это печальная история? Да. Конечно, это очень грустная, печальная история. Вам трудно было первое время назад, когда вы вернулись на свою родину? Привет. Россия. 이틀을 더 달려 이제 기차는 부야트 자치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에 도착했습니다. 인구 100만의 이 자치공화국의 40%는 몽골리안 계열의 부야트죠. 둥근 얼굴, 납작한 코. 왠지 우리와 닮은 모습에서 친밀감을 느낍니다. 시베리아는 몽골리안의 땅이었습니다. 몽골리아는 생김새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특히 모든 생명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는 샤머니즘. 무속의 샤만 의식은 우리의 무속신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담예로 이 교수가 한국의 아리랑을 들려줍니다. Как, наверное, про Корею песня, да? Или про ее величие, про страну. Про страну, про ее величи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да? 바이칼 호수입니다. 세계 최대 담수호이면서 청정 호수인 바이칼. 우리 민족에겐 성지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동행열차 탐방단은 우스리스크 출발 76시간 만에 바이칼 호수를 돌아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습니다. 인구 60만의 중부 시베리아 중심 도시입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개척의 월동지로 건설한 이르쿠츠크는 유배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 모스크바를 떠난 지식인들과 시대의 혁명가들이 유배를 오면서 지성과 낭만과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르쿠츠크가 유명한 것은 바이칼 호수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담수호이면서 청정 호수인 바이칼.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에 가깝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조망하기 위해 오르는 길 옆으로는 시베리아의 상징 자작나무가 희디 흰 속살을 드러내며 서 있고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은 관광객들의 오방색천이 나무 곳곳에 묶여 있습니다. 북방 유목민들의 성지로 여겨지는 바이칼. 호수의 길이는 640km, 가장 깊은 곳이 1637m. 전 세계 민물의 20%가 바이칼 호수에 있습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탐방단 공연팀이 민족의 시원 바이칼 호반에서 한민족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아리랑을 연주하고 탐방단원 모두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아리랑을 힘차게 불러봅니다. 울리아나와 디아스포라 탐방단은 시베리아 횡단을 계속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노보시빌리스크, 새로운 시베리아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시베리아의 서쪽으로 갈수록 나무는 사라지고 목초지가 많아집니다. 초지 조성을 위해 나무를 불태우는 곳이 많습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시베리아의 삼림이 없어지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노보시빌리스크는 17세기 제정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개척할 때 거점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 지역에 모피를 공급했는데 모피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얻기 위해 군대를 앞세워 시베리아에 진출합니다. 노보시빌리스크는 그 전진기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다른 도시와는 달리 계획 도시여서 유럽의 분위기가 짙게 배어나옵니다. 노보시빌리스크 인구는 150만. 시베리아의 교육,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자랑 오페라 하우스. 극장 앞에서 우리는 춤 연습이 한창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16세 고교 2년생들인 이들의 솜씨 좀 볼까요?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괜찮다며 고개 돌려 지금 우리는 지금 노보시빌리스크 대극장에 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젊은 우리 아이돌 지망생들을 만났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름이 있나요, 이 그룹에? 네. 아틀리스란 팀명을 가진 이들은 K-팝이 무조건 좋아 일요일이면 이곳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국 K-팝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고려인 오세인 리더의 솜씨를 좀 더 들어볼까요? 눈먼데 자꾸 생각나 자존심 생애 애 같아 얼굴이 뜨겁고 가슴은 계속 어때요? 좋은 성적이 기대되죠? 안돼 어지러워 넌 한줌은 모래 같아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넌 쉽지 않은 걸 그래서 더 끌려 내 맘이 맘대로 안돼 어이없어 Фестиваль какой-то Хип-хоп, известный. мировой фестиваль. Красавица. 노보시빌리스크역에서 탐방단은 카자흐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가는 국제열차로 갈아탑니다. 붉은색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초록색의 카자흐 국제열차로 바뀌었습니다. 80년 전 부모가 최초로 정착한 카자흐스탄이 가까워지면서 울리아르의 기대감과 설레임도 더 커집니다. 기차 밖 풍경도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36시간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우슈토베역. 허름한 시골역입니다. 조명도 없는 어둠 속에서 을신연스러운 모습으로 탐방단을 맞이합니다. 80년 전 그때도 그랬을까요? 이 역은 그때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80년) 전 2만 5천의 고려인들은 이곳에서 다시 바슈토베라는 황야로 보내집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황야나 다름없는 척박한 땅에 낮은 언덕이 있고 묘지가 있는 이곳이 80년 전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짐승처럼 버려진 곳입니다. 시베리아 동쪽 끝 원동에서 이유도 모른 채 이곳 황무지에 버려진 고려인들은 혹한의 겨울을 토구를 파고 살아야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와 굶주림에 수많은 노약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Эти сложност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благодаря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중앙아시아에서는 스스로 고려인이라 부른다. 그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없어져 버렸다. 원동에서 기차에 실려 화물칸에 실려 뾰족한 송곳처럼 서서 분노를 세우고 공포를 세우고 도착지도 모른 채 뿌려진 곳 중앙아시아. 눈이 부신 햇살 아래 펼쳐진 소금꽃 핀 광야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 아리랑 사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령난다.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이라고 부른 한민족. 그들은 나라를 잃어서 배가 고파서 연해주로 떠난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이영만리 황야에 버려졌지만 영리하고 부지런한 민족성은 이곳 중앙아시아에서도 발휘됐습니다. 저희 고려인 디아스포라 동행열차 탐방단은 이번 탐방을 통해서 연해주가 독립투쟁의 본산이었고 그리고 고려인들이 독립투사들의 후손이었던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길 6,500km, 브라디보스톡에서 이곳 우슈토베까지 한 달 이상을 화물차에 실려서 온 그 길을 직접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광주에 와 있는 고려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들이 왜 다시 뿌리가 뽑혀서 광주에 왔는지를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광주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똑같은 한국인으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갖게 됐습니다. 라디오 말과 글을 잊으면 민족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고려인 4, 5세인 이 아이들이 한민족임을 알게 하기 위해 고려인 마을에서는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들과 대화는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어 한글 습득에 어려움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고려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